입냄새 말고도 입안에서 보내는 신호로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 살펴봐야 되는지 저희가 차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양치에도 입냄새가 계속 나면 잇몸 질환일 수 있다. 안 교수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을 했는데 잠시뿐이고 계속 입냄새가 난다면 구강 질환이 시작됐구나라고 시작해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면 치아나 혀, 또 잇몸, 치과에서 치료받은 치아 보철물 주변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요.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입속 세균이나 침 등과 섞여서 치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치태는 점점 석회화가 되면서 치석으로 단단해진 돌처럼 굳어지는 치석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치태와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을 붓게 만드는 잇몸병을 일으킵니다. 잇몸병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 잇몸뼈라고 하는 치조골이 이제 녹아내려서 파괴가 되고 그러면 점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치아를 빼게 하는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태도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죠. 교수님. 네, 그렇죠. 혀에 이렇게 허옇게 누렇게 생기는 설태도 입냄새의 바로 주범입니다. 그 혀는 혀의 표면에는 유두라고 하는 작은 돌기들이 많은데요. 그 돌기 사이사이에 세균이나 곰팡이균 또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물질들이 쌓여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혀를 이렇게 양치질할 때 혀를 같이 혀 솔질을 통해서 혀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설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저는 잇몸이 가끔 이렇게 시리거나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맞아요. 까먹고 안 가게 됐는데 치료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될 신호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제일 우선 증상은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피가 나는 게 제일 첫 번째 증상이고요. 잇몸이 좀 부은 느낌이 나고 잇몸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보다 더 붉게 보인다, 뻘겋게 보인다, 또 입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주 질환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치태가 형성이 되면 치태는 평소에 우리가 꼼꼼하게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면서 관리가 되는데 이런 치태가 석회화가 돼서 단단하게 치석으로 바뀌면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치석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양치질을 열심히 치석 위에 하면 치석을 매끈하게 윤기나게 다듬어서 예쁜 치석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면 치과에 내원해서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치아 표면에 생긴 치석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가 되는데 이제 시주 질환이 진행되면서 잇몸 속으로 치석이 생기면 단순한 스케일링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요. 잇몸 속으로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받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잇몸을 이렇게 열어서 눈으로 보고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이나 치석을 완전히 제거하는 잇몸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잇몸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녹아내린 치조골을 대체하기 위해서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냄새뿐만 아니라 색깔이라든지 치석의 유무, 출혈도 잘 살펴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건조함도 굉장히 문제가 된대요. 냄새 나고 입이 마르면 구강 건조증일 수 있다. 어르신들이 참 입이 마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렇죠. 침 속에는 그 다양한 항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충치나 잇몸병 또 구강 감염들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또 소화 효소가 있어서 소화의 초기 작용을 돕기도 하고 또 치아나 구강 점막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윤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침이 마르면 입냄새가 더 유발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이 보통은 침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게 되면 휘발성 황화물이 중화되지 못하고 밖으로 기화돼서 뿜어지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더 야기하게 되는 거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계신 분들은 코로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그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고 그러면 입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더 입냄새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침도 줄어들면 어떤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한번 질환의 신호로 가볼게요. 냄새가 나고 속쓰림, 신물이 나면 이번엔 위식도 역류 질환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요, 신 교수님.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소화 장애입니다. 식도의 조임근이 약해지면서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입안에 속쓰림, 또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그리고 위산으로 인해서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나는 그런 약간의 불쾌한 냄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외래에도 저희가 그 입냄새의 원인을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의심하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내시경 후에 또 약물을 복용하신 후에 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이외에도 좀 내과의 질환이 있으면 좀 입냄새 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냄새만으로 저희가 질환을 짐작하기는 위험할 수 있지만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오, 네, 당뇨병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조절되지 네. 않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안에서 이렇게 날숨에서 달콤한 과일 향의 냄새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못하고 지방을 대신 분해하면서 아세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간 질환 같은 경우도 네. 냄새를 유발하는 대사산물이 그런 분해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에 축적이 되면 마치 달걀 썩는 냄새 같은 좀 심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하는 암모니아 같은 부분들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땀으로 배설되거나 하게 되면은 다소 이런 톡 쏘는 암모니아 특유의 냄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의심되는 냄새가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요. 네. 그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냄새나고 노란 알갱이가 생기면 편도결석일 수 있다. 제가 무슨 요로결석, 담낭결석을 들어봤는데 편도결석은 뭘까요, 교수님? 네, 좀 생소하게 들릴 네. 수 있는데 네. 우리 편도는 그 목젖 양측에 위치하는 편도선이라고 하는 그 편도라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도는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작은 홈들의 표면에 있는데 네. 그런 홈들 사이사이에 또 역시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뭐야. 끼면서 또 단단하게 어머. 굳어지면 결석,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네. 약간 노란 쌀알갱이 같은 그런 그 결석들이 편도선 와에 이렇게 끼게 되는데 네. 어렸을 때 편도선염을 많이 앓은 분들이 편도결석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런 편도결석이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편도결석이 있으면 구취가 거의 뭐 정상인의 10배 이상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편도결석을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편도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글을 하는데 이제 바쁘시면 가글을 해서 입 안에만 이렇게 가글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목을 젖혀서 하고 목 목구멍까지. 안까지 가글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편도결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사진 보니까 딱 보이는데 본인이 하고 거울 보면 보이는 정도예요.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동적으로 제거를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화내잖아요. 그렇죠. 손을 넣거나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쑤시개 같은 걸 쑤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면 네. 물론 이제 표면에 있으면 기침을 세게 한다거나 할 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입냄새를 불러오는 다양한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요. 코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대요. 냄새나고 코 증상이 있으면 후비루 증후군일 수 있다. 이름도 어려워요. 후비루 증후군이요. 네. 네. 후비루 증후군은 코나 부비동의 염증으로 분비물이 증가하여 우리가 이제 이 분비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그런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이 분비물은 박테리아를 발생시켜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만성적인 코막힘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해서 이 또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침을 삼키면 따끔거리는 인후통, 네.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목의 이물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후비루 증후군의 증상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증상과 유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전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입냄새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후비루 증후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